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시선중 20주년이 돼서 슬로건 공모를 받았는데요. 그 후보작을 좀 하루에 3개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개씩 소개해드리는 그 후보작은 당선자 후보에 올라 있는 것이고요. 네. 당첨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후보작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재미있는 그다음에 재치 있는 거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곽우신 기자부터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홍병호 씨께서 보내준 겁니다. 요 줌의 뉴스를 확 줌하는 시사 톡톡. 이 줌이 영어 줌입니다. 클로즈업 할 때 줌. 요 줌과 요즘이 이 언어 유희가 돋보이는 요즘의 뉴스를 확 그렇네요. 줌하는 시사 톡톡. 이 라임이 상당히 돋보이는데 라임 사태가 이렇게 이런 시국에. 그래서 본인도 지금 라임하고 있는 겁니까? 나름의 라임을 살리려고 했는데 좀 잘 안 살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별로 안 살았어요. 나 박지훈 저 변호사는. 이삼현님인데요. 네. 진실의 별 시선 집중해서 따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70년대 저기 그 다방감에 있는 뮤직박스에서 DJ가 지금 하는 왜 그렇게 하세요? 별밤 같은 느낌으로 좀 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노리고 계십니까? 네. 예. 네, 하나 해주시죠. 네, 문어발 방송인이었네. 김광선님이 시사직구 김종배 시사님 아주 뭐 담백합니다. 그냥 네, 담백합니다. 시사직구 직구네요, 진짜.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직구 맞나요? 변하고 아닙니까? 변화고입니까? 현란하죠. 네, 다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검찰 로비 의혹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직접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제기됐던 지난 7월 수사지휘 이후 약 3개월 만의 일인데요.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이 임기 동안 2번의 수사지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는데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근거한 이 검찰 수사 비리 및 보고 누락 의혹뿐만이 아니라 윤 총장이 이제 배우자와 장모 등이 연루된 주가 조작 등의 이 불법 사안 수사의 무마 의혹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 수사지휘 통지문에는 총장이란 단어만 9번 등장할 정도인데요. 대검은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및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검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초점은 라임 관련만이 아니라 그 가족 관련 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라임이 안 터졌으면 가족만 하기는 좀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맥락은 뭐냐면 편파적으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빨리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맥락인데 네. 라임에서 지금 검사들 연루도 있고 또 야당 정치인 언급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같이 하면서 자신의 측근이나 장모나 배우자나 그 관련된 사건도 사실은 수사가 좀 좀 지지부진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같이 지금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참에 한드름으로 엮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사지휘 전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다음 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를 매겨가지고 어떤 사건들의 수사지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라임이 1번이고요. 2번부터 5번은 전부 이제 코바나, 도이치모터스, 요양병원, 용산 전 세무서장, 로비 사건 같은 윤석열 총장 및 총장 관련 가족들의 로비 관련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측근요. 예. 결과적으로 주부가 그러니까 라임이 주고 그 윤석열 총장에 관련 가족 의혹도 부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요 수사 지문 보면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 본인에 대한 요 의혹이 주고 라임이 거기에 얹어서 간 것 같은 느낌마저 들거든요. 지금 단서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왜 라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나를 봤더니 이 라임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건 대단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발언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제 MBC 뉴스 데스크가 한 줄로 지금 그 보도 내용 한 줄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인물이 라임 관련사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라는 지금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라임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같이 얽혀 있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무부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딱 특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왜 윤석열 총장은 라임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와 관련해서 지금 전해드린 바로 이 내용이 연결이 된다면 다른 연유가 있을 수 있다. 네. 혹시나 예, 이제 그 안에 어떤 정황을 구성하는 지금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수사 지휘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었던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 재직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인지가 사실은 어제 수사지휘권 발동의 내용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안에 있다. 밖에서는 뭐 드러나진 않지만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곧 국감이 있습니다. 20일 목요일 날 대검에 이제 국감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출석을 할 것으로 좀 보는데 아마 이때 출석 전에 한번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찰총장이나 뭐 공무원들 중에 고위 공무원들은 국회 가는 거 상당히 좀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던짐으로써 약간 진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 속내에는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뭐 거취 표명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전에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거취 표명을 할 거면 그 전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 그만둘래가 될 거면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을 때 이미 그때 그만뒀었어야 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뭐 30분만인가 뭐 수용한다고 그 밝혔잖아요. 부분은 이제 네. 1차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성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형성권은 지시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일주일 후에 그런 말을 해버렸어요. 그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이제 모르겠는데 그 말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 일반적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휘권 행사하면 그걸 받거나 안 받거나 무조건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을 미리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일종의 찍어내기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보고. 근데 이제 단순히 찍어내기로만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 법무부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지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약간 탄압받는 피해자 느낌이 들게 되면서 대선 여론조사라든가 야권 주도의 판에서 오히려 좀 그 윤석열 총장의 주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뭐 섣불리 뭐 이걸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이걸 수사지휘권 발동했다라고 보는 것도 그렇게만 보기엔 또 약간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예정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초점이 될 거는 뭐 그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제 김용민 의원이 운을 뗀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쪽으로 여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를 보면은 지금 뭐 라임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점이 윤석열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윤석열 총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단서가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어제 나왔던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어이라고 발언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홍보 고문을 맡으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인사로 유명한데요. 어제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이 공영 홈쇼핑 전문위원회 이력 허위 기재와 관련해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고 최 대표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기재가 용인되지 않는다라고 류 의원이 따져 묻자 허위 진술로 허위 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류 의원은 잠시 이제 어이라고 반문을 했지만 최 대표께서 이제 경어체로 답변을 이어가자 그 자리에서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논란이 막 되자 공영 홈쇼핑은 처음에는 최 대표가 현장에서 혼잣말처럼 어이라고 말한 것
이라면서 의도치 않은 실언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가 또 이후에는 이제 단순 감탄사였다라는 또 해명이 나왔다가 이후 제기된 국감에서는 최 대표가 직접 문맥상 허위라고 발언한 것이라면 오해했다면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조와 별개로 국감 질의 중인 의원에게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태도다라는 비판도 제기가 되면서 좀 지금 논란이 잘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록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해명 내용 보니까 어휘는 감탄사다. 고등학교 때 국어는 열심히 했는데 감탄사는 아니죠. 어휘가 감탄사라는 얘기는 또 듣다 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긴 부르는 해요. 소리긴 한데 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 영상을 좀 보면서 만약에 어이하고 말았으면 이제 사실은 부른 거고 상당히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건데 쭉 계속 대답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쾌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반말하기 위해서 했던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좀 실언같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탄사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말이 쭉 연결되는 거 봤을 때는 에이, 아이 뭐 이런 느낌으로 했다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어이하고 저기서 딱 말이 끊어졌으면 이제 상당히 이거는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맥락상 이렇게 혼자 얘기하다가 이제 그랬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있는데 문제는 답변을 하는데 류호정 의원이 다시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질문 들어가니까 그 대목에서 어이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류호정 의원을 부르면서 어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있다고 예. 봐야 되겠죠.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그 어이라는 말 앞뒤에 허위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고요. 허위라는 말이 계속 반복 그게 이제 이날의 키워드였으니까요. 하고 그 막 최 대표가 막 고성을 지르거나 막 따져묻는 듯한 어투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해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나왔을 때 조금 몇 번 바뀐 것도 있고 어조와 별개로 어쨌든 근데 이렇게 국정감사 중에 뭐 류호정 의원이 대단히 뭐 무례하게 혹은 뭐 무리한 질의를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 기재되어 있던 그 경력이 실제로 기준하고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끊고 들어가려고 했던 게 이제 최창희 대표가 아무래도 71세 남성이고 류호정 의원이 28세 여성 초선 의원인데 과연 질의하는 국회의원이 다선의 나이가 좀 있는 남성 의원이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이 실수로라도 나왔겠느냐 약간 또 이런 뭐 문제 제기도 있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무튼 어이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에 어른이 먼저다 이런 사고가 녹아 있다면 그건 정말 부적절한 겁니다. 이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뭐 임대인 약 2천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인데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권력 분립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실질적 원리를 침해했다라면서 헌법에 엄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임대차법 개정 이후 현장에 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고액의 이사 비용을 임차인이 요구했다라든가 전셋집으로 나온 물건을 구경하는데 10분당 5만 원을 내야 한다라든가 뭐 제비뽑기 및 추첨으로 계약자를 구한다는 등의 여러 보도가 뭐 보수 성향 언론들, 뭐 경제지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법에 대한 개정 여론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8.1%, 유지하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가 38.3%, 잘 모르겠다가 13.6%였습니다. 조사 기회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해서는 항상 재산권 침해라든지 뭐 계약 자유 그런 어떤 기본권적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임대차 2년 뭐 보장한다든지 주택임대보호법 같은 거 나왔을 때도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기본권에 비해서 법률로서 가장 제한할 수 있는 게 재산권 행사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헌법 소원 같은 것도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주요 내용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그 임대 그 월세 같은 거 상한 그 제한하는 건데 뭐 합리적인 저는 제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은 받아는 봐야 되겠지만
결정이 달리 나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야권에서 계속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전월세 비중 자체는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는 등의 거는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건 때문이지 임대차 3법 때문은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또 민원도 이렇게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폭증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계를 보면 7월 4일에 97건이었고 임대차법 도입 이후 9월 3일에 494건으로 폭증을 했다가 10월 3일에 다시 12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처음 제도가 도입될 시기에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약간의 혼란과 착오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임대차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 정도로 보진 않는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뭐 김현미 장관도 국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네.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진통이 있었고 몇 달 갔는데 이번에 좀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었고요. 근데 10분 보는데 5만 원 내라고 했다고요? 뭐 그런 보도가 뭐 사실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건 사러 갔는데 그럼 가게 주인이 물건 구경값 내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개정 필요성이나 그러니까 개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사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라는 게 골자는 유지하되 지금 행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이건 부족하다. 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임대인들을 좀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개정이라는 말에 다 묶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그게 이 안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